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아시안 어메리칸의 정치적인 힘과 또 앞으로 이걸 어떻게 저소득층 아파트를 더 많이 짓는데 이 힘이 쓰여질 수 있을까 그 얘기와 그리고 두 번째는 TOC, LAC의 프로그램이죠. 그 LAC 내에서 지어지는 아파트 중에서 몇몇 유닛, 새로운 아파트죠. 몇몇 유닛들을 저소득층 가정에게 이제 제공하는 그 프로그램.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오렌지 카운티 웨스트미니스터에 얼마 전에 그 새롭게 지어진 그 저소득층 가족 아파트, 텍스 크레딧 아파트인데요. 여기서 지금 그 대기 접수를 받고 있는다 그래서 그 정보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작년 선거로 잠깐 시간을 좀 6개월 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벌써 그 작년 11월 대선이 끝난 지가 한 7개월이 됐는데, 최근에 많은 그런 그 연구 기관들이 작년 선거들을 분석하면서 아주 흥미로운 그런 보고서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캐랄리스트라고 하는 그 전국적인 그 유권자 조사 보고단체인데, 여기서 2016년과 2020년 선거를 좀 분석하면서 과연 2020년에는 어떠한 유권자들이 투표에 관심을 갖고 더 많이 참여했는지를 전국적으로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 결과 그 어느 민족, 어느 인종보다 아시안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율이 39%나 더 높았다고 하는 그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여기 지금 이 화면에 이 차트가 보이시죠? 이 제일 높은 막대기가 AAPI라 그래서 Asian American Pacific Islander, 그러니까 아시안 아메리칸의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율이 지난 2020년 선거 때 그 4년 전에 1996년대보다 거의 한 39%, 40% 가까이 더 높아졌다고 하는 그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의미냐면은요, 그 전국적인 그런 유권자들을 봤을 때, 표를 봤을 때 아시안들의 표는 한 3%, 4%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한 400만에서 500만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중요한 선거, 그리고 아주 막상막하인 접전이 있는 그런 선거인 경우에는 비록 수는 적어도 그 적은 숫자의 어떤 그런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함으로써 선거의 결과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작년 2020년 대선 때의 어떤 펜실베니아, 그 다음에 조지아, 미시간 이런 접전주에서 그 대통령 선거의 어떤 그런 선거인단 결과를 크게 바꾸는 데 있어서 특히 이런 소수민족들 아시안 아메리칸 표가 크게 작용했다는 그런 의미로 좀 받아들이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또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2016년 대선 때보다 2020년 작년 선거 때 아시안계의 유권자 투표 수가 적어도 한 100만 이상의 새로운 유권자들이 작년 선거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접전주에서 어떤 그런 선거 결과를 바꾸는데 아시안들이 크게 기여를 했다. 이제 그런 이제 보고서가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으로 아시안들의 투표 참여율들은 항상 다른 소수민족들 인종에 비해서 되게 낮았어요. 근데 지금 아마 제가 보기로는 그런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얘기하기로는 그 미국 역사상 아시안 아메리칸 그런 그 미국 내의 역사상 그 처음으로 제일 높은 투표 참여율을 작년 선거 때 우리 아시안 유권자들이 요번에 투표의 힘을 보여주지 않았나 하는 그런 소식이기 때문에 우리 많은 그 한인 유권자분들도 좀 어깨를 피시고 서로들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특히 아시안계 이민자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들이 투표를 할 수가 없잖아요. 투표를 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신분이라든지 자격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투표를 다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투표 선거가 있을 때마다 유권자분들이 투표를 하라고 저희가 눈치도 주고 얘기도 하고 또 격려도 하고 또 전화도 걸고 그런 활동들을 같이 참여했다고 보기 때문에
어떤 작년 2020년 선거 때 아시안 커뮤니티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율이 39%나 높았다고 하는 아주 그런 큰 뉴스는 우리 모두가 한번 다 함께 자화자찬 우리 스스로를 좀 그 칭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아시안들이 정책이라든지 미국 사회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투표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것이 계속 유지되는 거, 그리고 이 투표 힘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런 정치적인 힘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가 앞으로의 이제 저희 모든 사람들의 과제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특히 우리 저소득층 가족분들 또 저소득층 연장자분들과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거는 이런 정치적인 투표의 힘을 진짜 우리가 바라는 더 많은 저소득층 아파트가 지어져서 우리 많은 일하는 가정의 부모님들이 좀 어깨에 경제적인 부담을 좀 덜하고 또 한정된 소득으로 생활하시는 우리 은퇴하신 저소득층 연장자분들이 좀 더 평화로운 은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아파트가 지어지는데 어떻게 정치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를 좀 같이 고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 이런 저소득층 아파트의 정보를 많은 분들과 나누면서 많이 접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은 저소득층 아파트가 지어질 수 있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은 이런 저소득층 아파트를 좀 더 쉽게 신청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신청서에 어떤 서류를 우리말로 접수시키고 신청할 수는 있지 않는가? 그런 질문도 하시고 세 번째로는 이런 저소득층 아파트를 좀 더 쉽게 찾는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 그리고 또 네 번째로는 그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TOC 같은 그런 아파트들이 있을 때 이런 아파트들을 좀 더 쉽게 그 정보를 받고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런 모든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그 주민들, 특히 우리 커뮤니티 유권자들의 아시안 유권자들의 힘으로 정치인들에게 더 많이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예를 들어서 TOC 같은 경우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생긴 지가 한 3, 4년 된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이 생기게 된 이런 그 배경 중에는 2016년에 LA시에서 JJJ라고 하는 시 발의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럼으로써 어떤 시에서 저소득층 아파트를 지원할 수 있는 기금이 마련되게 되고요. 이 기금을 통해서 LA시에서 지어지는 아파트 중에서 TOC 프로그램을 통해서 개발업자는 시로부터 지원을 받고 또 그에 대한 약속으로 새롭게 짓는 아파트의 최소 7%에서 한 25%, 35%까지의 어떤 유닛을 저소득층 아파트에게 이제 제공하는 거죠. 이런 것도 나름대로 이런 어떤 프로그램이 생기게 된 배경에는 유권자들이 JJJ라고 하는 시 발의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대표적인 예로 저희가 요즘에 하고 있는 그 LA 카운티 저소득층 아파트 그 연장자 대기, 처음에는 카운티에서 이 프로그램을 이제 한 3년 만에 접수를 오픈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처음에는 지금 코로나 사태고 했기 때문에 주택구 관계자들이 이제 대면 서비스를 안 하는 상황 속에서 모든 신청이 이메일, 인터넷으로만 가능했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신청을 도와드리다 보니까 우리 많은 어르신분들이 영어가 불편하시고 또 인터넷이라든가 이메일이 없으신 분들이 많아서 그 신청하는데 어려움이 많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커뮤니티의 어려움을 주택국에 전달을 했고 또 주택국에서 우리 커뮤니티에 많은 분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말로 된 신청서가 있으면 좀 더 쉽게 이거를 신청해서 혜택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전달을 했더니 그거를 잘 받아들여져서 저희가 번역한 우리말 신청서를 서면 신청서죠. 거기를 이제 그거를 주택국에서 받고 주택국 관계자들이 컴퓨터에 다 수작업으로 등록을 해서 이제 접수를 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겼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도 저희 커뮤니티가 한두 사람의 힘으로, 한두 사람의 목소리로 되는 게 아니라 같이 이제 그런 것들의 필요성을 주택국에 이제 전달을 했고, 주택국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잘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이런 정치적인 힘,
좀 더 조직된 모습으로 저희들이 한 목소리로 어떤 그 시 관계자들에게 아니면은 뭐 카운티, 연방 정치인들에게 이런 것들을 전달했을 때 좀 더 많은 저소득층 아파트가 지어지고 좀 더 쉽게 정보도 받고 쉬운 방법으로 신청도 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 더 덧붙이자면은 지금 특히 오렌지 카운티가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LA시라든가 그런 그 지역 정부에서는 개인 구좌를 만들어서 LA시 주택국에 어떤 그 개인 구좌를 만들어서 LA시에 있는 새로운 아파트, 저소득층 아파트라든지 또 저소득층 아파트에서 대기자 접수를 받는 것들을 이메일로 쉽게 받아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을 뭐 오렌지 카운티라든가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다른 시에서도 참 실행하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현이 가능하죠. 그런 것들을 원하는 우리 주민들,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오렌지 카운티의 슈퍼바이저라든지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시의원들에게 전달을 해서 우리 시에서도 우리 카운티에서도 주택국에서 우리 각 개인들이 주민들이 계좌를 만들어서 그 계좌를 통해서 이메일이라든가 서면으로 우편으로 새롭게 지어지는 저소득층 아파트가 언제 지어질 거고 어디에 지어질 거고 또 지어진 저소득층 아파트에서는 언제 대기자 접수를 받는다고 하는 그런 정보를 쉽게 이제 받을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라. 그렇게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정책 입안자들에게 얘기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같이 고민들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좀 장기적으로 우리가 좀 어떻게 그런 목소리를 모아서 그런 목소리를 정치인들에게 잘 전달하고 또 투표를 열심히 해서 정치적으로 힘이 있는 커뮤니티라는 거를 좀 정치인들에게 이제 인식을 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쉽게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이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그 TOC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TOC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좀 새로운 프로그램이에요. 생긴 지가 한 2016년 이후부터 생겼고 2017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때부터 이제 개발업자들이 이런 TOC 프로그램으로 건축을 짓겠다고 제안서를 냈고 허가가 난 상태에서 공사가 이제 끝나고 진행되고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지금 한 3년, 4년이 된 지금 시기쯤이 공사가 이제 끝날 거거나 공사가 이제 진행 중인 그런 새로운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새로운 아파트다 보니까 뭐 안에 뭐 빨래하는 라운드리룸도 있고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체육관도 있고 뭐 커피숍도 있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컴퓨터가 구비되어 있는 비즈니스룸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도 되어 있고 또 어떤 데는 수영장까지 있고 그런 좋은 설비가 되어 있는 아파트가 지어지는 거고 이 아파트는 지어지는 과정에서 LA시로부터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례로 그 전체 아파트 유닛 중에 7%에서부터는 뭐 크게 뭐 30%, 40%까지 저소득층을 위해서 이제 유닛을 방을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지어지는 아파트요, 새로운 좋은 아파트에 그 저소득층 아파트를 위한 그런 유닛이 제공된다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그 아파트에 신청하셔서 나름대로 좀 사시면서 또 저렴한 아파트를 내시면서 경제적인 부담을 덜 하시면서 사시면서 내일을 준비하시는 것들이 너무 바람직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파트들을 많이 이제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는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아파트를 어디서 짓고 있고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TOC를 짓고 지어지는 아파트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신청을 해서 어떻게 이제 저소득층 가정분들이 입주할 수 있는지 지금 시행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좀 뭐랄까 방법들 아니면은 좀 여러 가지 시행 과정들을 보면서 좀 더 좋은 것들을 TOC 관계자나 이 개발업자들에게 건의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좀 더 편하게 쉽게 들어가는 그런 방법을 이제 지금부터 좀 찾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좀 그런 정보들을 좀 일단 나눠 드릴 거고 그리고 이러한 어떤 쉽게 편하게 이런 TOC 아파트에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의견을 좀 모으고 이런 의견들을 저희가 이런 정치인들 아니면 시주택구 관계자들 그다음에 이제 진짜 TOC를 짓는 이런 개발업자들에게도 얘기를 해서 서로 어차피 지어진 아파트고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제공하기로 했으니까 좀 더 쉽고 편하게 많은 분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냐 하면은 다 같이 동의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좀 우리가 목소리를 좀 모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좀 소개해드릴 아파트는요. 아마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정보 중에서 지금 올해 안에 아마 완공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파트인데요. 여기는 지금 벌몬길에 제가 지금 와 있습니다. 벌몬하고 국하고 저기 오른쪽 끝으로 여기 시온마켓이 보이고 이게 지금 벌몬이고 시온마켓 바로 그 건너편에 이 사진은 한 5개월 전에 구글로 찍힌 사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좀 더 많이 공사가 진전이 됐고 아마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초에는 공사가 될 것 같아요. 거의 한 200유닛 정도 되고요. 이 6층인가 7층짜리 빌딩인데요. 여기에 한 20세대를 저소득층 우리 가정에게 이제 제공을 이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좀 더 바로 그 남쪽으로 이 건너편에 이 어원 식당 아시죠? 이 옆에 여기도 지금 한 6층, 7층짜리의 좋은 아파트를 이제 세련된 아파트를 지면서 이 아파트도 TOC를 통해서 지금 몇 유닛을 저소득층에게 이제 제공한다고 했고 여기는 그 아까 그 시온마켓 건너편에 있는 데보다는 공사가 아직 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아파트도 아마 내년쯤에는 완공이 이제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벌몬길이 참 바빠요. 지금 그 거의 서로 마주 보면서 지금 TOC 아파트 두 군데가 이 두 군데를 합치면은 적어도 한 40유닛, 30유닛, 40유닛 정도의 저소득층 아파트 유닛이 책정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그 이 한인타운 인근 중심으로 지난번 방송에도 말씀드렸죠. 지금 한인타운 중심으로 윌셔가를 중심으로 한 3천여 개의 그 TOC를 통한 저소득층 유닛의 새로운 아파트들이 이제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잘 눈여겨보고 있다가 눈과 귀를 열어놓고 잘 보고 있다가 이런 아파트를 필요하시는 우리 저소득층 연장자분들, 저소득층 가족분들이 입주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바람인데 저희가 지금 이런 계속 정보들을 일단 나름대로 저희들이 모으고 있거든요. 맥갓길에 개발업자가 누구고 어느 정도의 TOC를 받는다고 하는 것도 저희들이 이렇게 정보를 모으고 있는데 이거를 저희가 좀 어느 정도 좀 그 정리가 되면 저희 또 웹사이트를 통해서 많은 분들과 같이 공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이런 정보를 아시면 저희한테 주시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각각의 지어지는 TOC 아파트를 찾아서 그 아파트의 개발업자에게 관리사무소는 누구고 또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해서 이 아파트의 이런 저소득층 유닛에 대한 정보를 물어보시면서 개별적으로 다 신청을 이제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염두를 두시고요. 그리고 저희들의 과제는 진짜 이 한인타운 중심으로 윌셔가에 3천여 개나 되는 이런 저소득층 아파트를 더 쉽게 더 편하게 정보를 받고 신청을 하는 그것이 저희 어떻게 보면 저희 이제 궁극적인 어떤 저희들의 바람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되기 위해서 앞으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좀 고민들을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지금 오렌지 카운티 웨스트미니스터에 올해 지금 완공이 끝난 그런 저소득층 텍스 크레딧 아파트입니다. 텍스 크레딧 아파트는 우리 저소득층 가족을 위한 거고 아파트 렌트비가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아파트에 입주하실 가족분들의 연평균 소득은 카운티 평균 소득의 한 30%에서 60%, 30%에서 한 80% 사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7122 웨스트미니스터에 있는 그 저소득 텍스 크레딧 아파트인데요. 지금 그 아마 조기 접수는 끝난 것 같고
지금부터 그 대기 접수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주소가 나와 있죠. 7122 웨스트미니스터 새로운 아파트고요. 여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통 1베드룸, 2베드룸 그렇게 지금 가족들 중심으로, 근데 나이 제한 없고요. 그리고 이 아파트에 대기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뭐 어느 지역에 사시는지 상관없고요. 그리고 아마 텍스 크레딧 아파트이기 때문에 소셜 번호가 없어도 텍스 아이디로도 아마 신청은 가능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좀 여기 관리사무소에 물어봐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텍스 크레딧 아파트는 소셜 번호가 없어도 텍스 아이디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도 그러지 않을까, 그렇게 일단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베드룸 같은 경우는 소득에 따라서 1,100불에서부터 1,600불, 그 다음에 투베드룸 같은 경우는 소득에 따라서 600불에서부터 2,016불 렌트비죠. 그리고 이제 3베드룸 같은 경우는 월 렌트비가 667부터 2,315불. 그러니까 렌트비에 따라서 정해진 한도 내에 소득이 있으신 분들, 저소득층 가족 같은 경우는 적은 소득이면은 3베드룸도 렌트비를 700불로 렌트비를 내시면서 사실 수 있고, 어느 정도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렌트비를 2,300불 내시면서 3베드룸 아파트에 대기자로 신청을 이제 하실 수 있는 그런 아파트죠.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일단은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 맨 오른쪽 보면 어플라이라고 있죠. 이 아파트를 관리하는 잔 스톨 컴퍼니, 제가 지난번 방송에 이 잔 스톨 컴퍼니 관리회사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관리회사에서 관리하는 여러 아파트들에 대해서 잠깐 같이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이 아파트에서는 헤이븐 커넥이라고 하는 어떤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서 지금 이 웨스트미니스터 이 텍스 크레딧 저소득 아파트에 대한 대기 접수를 받고 있고요. 여기도 뭐 저희가 계속 그동안 말씀드렸고 보여드렸으니까 이제는 이제 쉽게 이메일을 통해서 웹사이트로 이런 신청이 가능하실 것 같아서 기본 정보 넣으시고 계좌를 만드시고, 그 계좌를 만드신 다음에는 직접 신청할 수 있는 그 사이트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가족, 그 다음에 소득, 인컴,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뭐 사셨던 거주 증명,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타 일반적인 질문들을 이제 뭐 가족들의 어떤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질문에 답을 하시고, 일단은 서밋 보내시면 또 이메일로 아마 그 신청서를 받았고 이제 대기 접수에 등록됐다고 하는 이런 과정이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뭐 인터넷 하시면서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매주 일요일마다 여기 LA 한인타운 해피서적에서 1시부터 6시 사이에 저희 자원봉사자분들이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셔서 이런 그 웨스트미니스터 아파트 인터넷 신청하는데 좀 도움을 부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끝나겠고요. 제가 다음 주에는 저희 우리 큰 딸이 그 졸업을 해가지고 딸하고 저하고 좀 시간을 좀 같이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멀리 좀 갔다 오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가 좀 방송으로 인사를 드리지 못하게 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저 좀 휴가 좀 주시고요. 하여튼 건강하시고 또 갔다 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